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되면 분양권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방편일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약 통장으로 좋은 지역의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인데, 사실 최근에 청약 시장을 보면 당첨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운 좋게 당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재당첨 금지 기간이니 하면서 계속적인 투자가 쉽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적당한 시기에 분양권을 직접 매입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아파트 시장이 너무 과열됨에 따라 분양권에도 규제가 있고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어서 분양권에 대한 투자가 좀 쉽지 않은 경향이 있기는 한데, 분양권 투자는 결국은 작은 돈으로 나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엄청 높아서 아파트 당첨이 사실 하늘의 별 따기이지만, 그렇게 힘들게 당첨이 된 후 중도금이 부족하거나 원래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했거나 여한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이 분양권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당첨자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당첨된 후 분양권을 매각한다고 해도 최소한 2차 중도금 정도는 낼 자금을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여유있게 매각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금 없이 시작한 사람들이 내놓은 물건을 초기에 매입하여 1년 이상 보유하고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이 이미 납입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입하는 사람은 그동안 불입된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주고 대출을 승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투자할 때 지역을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지역별 분양가를 비교할 때 매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높은 곳은 그에 비례해서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의 프리미엄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2년 이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인근에 분양되어 인기가 올라갈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셋째는 단지 규모가 크거나 계획된 택지 개발 지구내 아파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지 규모가 작고 특별한 개발 계획이 지역에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프리미엄이 오를 수 있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가라앉게 되게 됩니다. 넷째는 불변의 진리인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은 불황기에도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라면 매매 외에도 임대를 통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고르는 팁을 잠시 소개한다 그러면, 첫째는 돈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서울 강남이 가장 좋고 아니면 마용성 같은 곳은 강남이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이 모입니다. 경기도는 남부 지역이 좋은데 분당은 분양이 별로 없으니 용인 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 황금성도 좋아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장주를 사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장주를 사야 상승폭이 높아지는데, 아파트도 대장격인 로얄층이 갈수록 가격이 더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비로얄층은 황금성이 낮으므로 리스크도 높습니다. 셋째는 향후에 환경 개선이 될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입주 후 주변 환경이 좋아질 아파트의 분양권을 골라야 합니다. 입주 시점에 맞춰 새로 도로가 생기고 지하철역이나 기반시설이 생기면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기반시설이 들어오려면 일단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 쪽 분양권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시공사 브랜드를 보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소위 메이저급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는 브랜드 파워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친환경 아파트를 골라야 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단지가 크고 녹지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100% 지하에 배치되어 있고 지상은 자동차 소음 없이 쾌적하게 설계된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을 살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분양권의 가격은 호가를 부리기 나름입니다. 해당 지역의 여러 중개업소에 나온 매물과 프리미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분양권에 가압류 등의 권리 하자가 없는지 시행사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셋째는 그 대출금 이자와 연체 사실을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체가 있다면 계약서 특약에 잔금 지급 전에 매도자가 완납한다는 조건을 달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그 현장 답사를 통해 공정률을 확인하고 시행사가 자금난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도난 회사의 분양권을 구입해 공경에 처하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분양권에 있어서 좀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그 분양권을 구입하는 것이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가 목적이라면 입주하기 전에 파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입주하게 되면 잔금도 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부대 비용, 세금, 그 다음에 그 외에 부대 설치 비용 등 이 추가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입주 올라가는 프리미엄을 실경비하고 고려할 때 자칫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좋고 환경도 좋고 그래서 자신이 살고 싶고 몇 년 뒤에 가격도 오를 거라고 이렇게 보면 입주해가지고 보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지 투자를 할 때 그 수익률만 가지고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권을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의 전매 절차는 매매 계약, 대출 승계, 명의 변경으로 크게 세 단계입니다. 일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시군구 지적과에 가서 매매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필요 서류는 아파트 분양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 4통이 필요합니다. 검인을 받으면 매도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승계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매도자와 매수자는 대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승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자는 신분증,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통장이 필요하고 매수자는 신분증, 인감도장, 검인계약서 원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중개업소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을 실제 거래 금액으로 적용해서 중개 수수료를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분양가가 5억 원인데 그동안에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3억이고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 붙었다면 거래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낸 계약금과 중도금의 프리미엄을 더한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경험이 없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차라리 수수료를 내고 중개업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아끼려다가 큰돈 날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분양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매수를 하여서 분양권을 살 때는 세금이 없지만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물론 양도 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양도 차익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최근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율이 조정 지역에서의 그 분양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50%인 거는 아시죠? 근데 거기다가 2021년 6월 1일부터는 지역 불문하고 1년 미만은 70%, 그 다음에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을 판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 후에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도 안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워낙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 괜찮은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이미 비싸고 거기다가 규제가 심해져서 분양권을 주택수 카운트에 넣겠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분양권으로 재미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분양권을 편하게 매매해서 수익을 낼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식시장 격언에도 이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고 때를 사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이상은 부자 아빠의 부동산 길라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